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9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백기종 한양대 NPI 최고위과정 교수님과 총선을 하러 앞둔 정가의 이슈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하고 이해찬 선대위원장이 김준혁, 양문석 두 후보를 두둔하는 그런 발언을 해가지고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우선 이재명 대표부터 보면은 지금 어제 자기의 SNS 페이스북에다가 역사적 진실에 눈 감지 말아야는 글을 쓰고, 거기다가 이대 출신 그 한 10여 명의 여성들이 기자회견을 한 것을 또 거기다 링크를 시켜놨다. 공유를 했죠, 공유. 네. 그런데 이게 그냥 갑자기 글을 또 내렸어요. 삭제를 하고, 그리고 해명은 그 실무자가 착각을 실수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내렸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실수가 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실수가 될 수가 없죠. 예. 지금 김준혁 그 수원 지역구인데, 이 김준혁 한신대 교수 출신인 이 사람의 이 설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알려지고 있잖아요. 망언이죠, 망언. 심지어 뭐 이항 그 태계 후손까지도 지금 들고 일어날 정도로 담기 어려운 이런 어떤 사고 방식이라고 제가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게 지금 그 고은강순 씨라고 하는 이게 이제 그 소위 말하면 공개적으로 이걸 이제 내 가지고 이 미군 성접대의 김한란 이제 총장이 사실은 신문 세탁을 하면서 이제 동원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증언을 지금 자기가 스스로 한 거 아닙니까? 자기 이모를 그렇습니다. 들춰내가지고. 뭐 이제 이모가 은모 씨인데, 지금 고은은 고 씨하고 은 씨가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모님 두 성을 합쳐가지고 본인 이름이 강순인데, 그래서 고은이라고 하면 이제 이름이 네 글자가 된 건데,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허구라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 48년도부터 1952년도까지 그 미군에게 성상납을 했고, 그 당시에 이제 낭랑클럽이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낭랑클럽이 있었죠. 그런데 이게 결국은 그 이모인 고은강순 씨 이모가 사실은 이 1956학번으로 좀 드러났지 않습니까? 원래 본인은 1935년생. 네, 35년생으로 이제 정예과를 다녔다고 그랬는데, 근데 이걸로 따지면 아닌 걸로 드러났잖아요. 1935년이면은 48년에 그 낭랑클럽에서 미군들하고 그 사진 찍은 걸 했다고 하면 13살에 이대를 다녔다는 얘기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이대라든가 그 동창에서 찾아보니까 그 이모가 1956학번이라는. 그러면은 이미 그 낭랑클럽은 52년까지 활동했던 말이 안 되는 거 얘기죠. 말이 전혀 안 맞는 거야, 앞뒤가. 뭐 1953년도에 정전협정이 이제 있었지 않습니까? 7월 달에. 그렇기 때문에 56학번이면 그때 이제 요즘 나이로 보면 이제 20살 때 입학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낭랑클럽에 48년도부터 52년도까지 낭랑클럽이라는 게 존재를 했었던 건 사실이에요. 역사 사실인데, 여기에서 활동을 해가지고 김한란 이대 총장이 미군 성접대에 동원됐다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허구라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이 부분을 감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또 하나의 설화가 되면서 선거 막판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김준혁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전국에 굉장히 많은 여성들, 특히 2030에 이르는 여성들의 이 반감이라든가 이 정서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배치되는 발언이다 그래가지고 등을 돌리는 경우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러면요. 그러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감지를 해서 본인은 역사적 사실이 증명이 됐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물론 선거 아중이긴 하지만 정확한 어떤 진위를 파악하지 않고 이걸 또 SNS에 공유하는 바람에 아마 이제 이걸 눈치채고 재판이 내렸는데, 요즘 SNS에 올렸다가 내린다고 해서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이 공유를 해가지고 전부 링크를 해서 퍼날라 버리거든요, 리트. 금방 퍼날라 버리죠. 아주 무서운 시대입니다, 지금. 그런 것을 노리고 사실은 이렇게 링크를 시킨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들은 치고 빠지기 수법이 아주 좌파들의 아주 전형적인 전략이거든요. 그 밑에서 일하는 직원이 실수라고 그래서 이제 또 방금 실수를 할 게 따로 있지. 하나가 또 이겁니다. 이게 거짓말이에요. 전부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거나 그 다음에
거짓말로 점철을 해서 책임 회피하는 이런 전형적인 형태가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당 대표가 특히 성상납 문제 같은 것은 아주 민감한 문제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아보지도 않고 일각에서 누가 기자회견을 몇 사람이 모여서 했다. 그걸 바로 링크시켜갖고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해서 제목을 달았지 않습니까? 네. 역사적 진실에 눈 감지 말라고. 그건 누가 달았습니까? 자기가 다른 거 아닙니까? 이게 역사적 진실이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또 좀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바로 스크린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닙니다. 그렇죠. 하니까 내려놓고 그러면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솔직한 얘기를 해야지. 아랫사람이 실수다. 거기다 떠넘겨버리고 책임 회피. 책임 회피. 이런 모습을 보인 거. 이런 것은 선거 막바지에서 아주 크게 악자로 작용하지 아니 않겠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사소한 거라고 하더라도요. 정치 지도자가 이 신뢰감을 잃어버리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사실은 허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짓말, 뭐 기억이 없다라든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이 정치인의 가장 큰 덕목이 신뢰감 아니겠습니까? 진실된. 이런 어떤 팩트 같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책임 전가를 해버리거나 내가 아랫사람이 실수라는 이런 형태가 결국은 그 자신의 어떤 신뢰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손상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선거의 막바지에 상당히 개념 있는 유권자들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로 다가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게 이재명의 내심일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김주정이가 무슨 틀린 말 했느냐 뭐 그런 식일 거예요. 그 친일을 한 건 맞잖아. 친일 행적 일부분은 그런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인데 이것은 이대성의 성삼남 문제하고는 전혀 다른 사안입니다. 그러면 이 기자회견에서 자꾸 그 문제를 지금 들고 나와서 친일을 했잖아 하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있는 것이고 지금 중요한 논점은 바로 성상납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야말로 아주 다른 문제고 상당히 여러 문제로서 이대생뿐만 아니라 우리 여성들에 대한 그런 어떤 모욕이죠. 수치스러운 걸 들춰내는 거거든요. 사실 역사학자라고 본인이 주장하는 또 대학에서 그런 강단에 서가지고 이 역사학에 관련된 강의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적어도 절제된 그런 교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튜브에 출연해가지고 정말 19금 같은 그런 형태의 발언을 하면서 당연히 본인은 역사적 사실에 의한 이런 어떤 방송이나 그런 언어를 그런 워딩을 사용했다라고 이렇게 변명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게 물론 본인이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성 있는 과연 사과를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또 기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시 또 그 당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또 실드를 쳐가지고 마치 김한란 초대 총장, 아니 대한민국 역사학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부 조금 하는 사람들은 그 친일파라는 건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시대가 정말 그 살기 위한 그런 방편에 친일을 또 그 어떤 브레인으로서 할 수밖에 없었다. 대학 총장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오겠어요? 뭐 정말 그 이해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 친일을 저는 뭐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은 또 우리가 이해할 부분이 있다고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친일을 했다. 그러면 친일을 했다고 하는 부분이 모두 그 이대생의 성상납하고 이게 어떻게 관련이 있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솔직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정치인이 신뢰감을 잃고 많은 그런 어떤 마이너스 요인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에는 사실은 김준혁이라든가 뒤에 나오는 양문석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국민의 눈높이로 보면 당연히 사퇴를 시켜야 하는데 오히려 지금 두둔하고 나서는 상황이 뭐냐. 이제는 뭐 판세를 보니까 그 사람들이 두둔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판세에 흔들릴 것 없다. 별 영향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니까 오히려 역공을 취하고 지금 나선 양상이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거기다가 이해찬 대표도 양문석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금감원을 공격하고 나선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대세가 기울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굉장히 막 오산일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분석을 보면 우리가 앞에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회 보수라고 하는 측면이요. 지금 이 사실은 32%가 넘는 그 사전 투표가 지금 각 당마다 자기한테 이제 자기들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예. 뭐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정권 심판론이 부각이 돼서 뭐 열혈 지지자들이 투표를 했다. 뭐 중도세라든가 무당파들이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지금 국힘 쪽에서는 사실은 이 야권 심판론이 지금 먹혀들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긴 한데 지금 이제 투표율을 분석을 해보면요. 이게 지금 각 당이 주장하는 게 신빙성이 있다고 하는 부분은 조금 아직 일러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대세가 기울었다라고 혹여라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금감원 혼내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왜 그러냐면 금감원 입장에서 양문서 후보가 11억이라는 거액을 사실은 편법으로 지금 대출을 받은 거 편법이 아니겠습니까? 아니라 불법 아닙니까? 네, 어쨌든 그거는 편법 뭐. 내지는 불법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 선거대책 공동위원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에 입각한 그런 그 옹호 내지는 팩트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은 온데간데 없이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 우리가 만약에 총선에 이길 거가 확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금감원도 혼을 내야 되겠다. 손을 본다는데 어떻게 손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는 금감원을 부분은- 없애버립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금감원 과반이 넘으면은 금감원 폐지 안 내갖고 그냥 처리해버리나요? 뭐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얘기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 완전 협박이고 겁박 아닙니까? 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사실은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준혁 후보라든가 양문석 후보를 이 옹호하는 이런 추세가요.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많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이 소위 말하면은 그 응집력을 약하게 하는 또 중도 확장세를 이 굉장히 감소시키는 요인이면서 훨씬 의석수가 두 사람이 만약에 당선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때문에 훨씬 많은 의석수가 근접한 초접전 지대에서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을 해서 오히려 훨씬 큰 의석수가 마이너스가 요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더군다나 양문석 후보는 자기 재산도 지금 축소 신고를 해갖고 안산 상록 선관위에서 고발까지 했지 않습니까? 31억 2천만 원짜리를 2020년에 8월에 그렇게 샀는데 신고가는 21억 5,600만 원이고 자기는 또 그걸 팔아가지고 빚 갚겠다. 대출금 갚겠다 했는데 40억에 내놨지 않습니까? 네. 40억짜리를 21억에 신고하면 됩니까? 이것도 이해찬이가 이런 것은 참 잘못된 거다. 그렇죠. 사과를 하고 반성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금감은 이것들이 어디다 대고 까불어 혼낼 거야 뭐 이런 식의 지금 반응을 보인 거 아닙니까? 이해찬 그 이제 전 총리의 그 특유의 호통 그런 어떤 그러니까요. 이미지 아니겠습니까? 핏대죠, 핏대. 네, 그래서 지금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 40억의 그 매매가로 내놨다고 하는 부분은 이게 집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예. 아니 지금 40억에 그 아파트를 누가 사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러니까. 양문석 후보의 집이라고 알려진 상황이면 살 사람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판매를 할 생각이 아예 없다라고 하는 속내의가 그렇죠. 보이는 것이죠. 예. 금배지 달고 나면은 끝이지 무슨 소리야. 뭐 그냥 이런 식이 아니겠습니까? 무야무야합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이 민주당의 지도부 두 사람이 이재명, 이해찬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후보를 사퇴하는 것이 마땅한 김준혁이라든가 양문석을 두둔하면서 나온 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을 좀 능멸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도 좀 듭니다. 네.